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바로 순열입니다. 이 순열에 대해서 오늘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순열에 대해서 배울 거고,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야기를 하고 문제에 적용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순열. 이 순열이라는 것은 약간 일렬로 좀 나열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그런 느낌인데, 기호로는 뭐 NPR 이렇게 쓰고,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게 이 순열의 정의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잘 되진 않으니까 예시를 좀 들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제가 선물로 뭐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뭐 과자도 준다고 해봅시다.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과자도 줄 겁니다. 자,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 해서 제가 한 명을 딱 줘요. 그럼 5명 중에 한 명을 주겠죠? 그럼 곱하기. 사탕 먹고 싶은 사람, 그럼 사탕도 한 명 주겠죠? 이 과자도 한 명 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0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자, 뭐 요런 게 이제 순열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5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거 먹고 싶은 사람 3명을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럼 그 나열한 거에 따라서 초콜릿, 사탕, 과자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6명이 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6명의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같이 먹을 사람 1명이고, 점심에도 1명이랑만 먹을 거고, 저녁에도 1명이랑만 먹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랑 밥을 먹을 사람을 고르는 행동이 바로 순열인데요. 아침 같이 먹을 사람, 그 6명 중에 1명이 대답을 하겠죠. 그럼 점심 같이 먹고 싶은 사람, 그럼 아침에 말 안 했던 사람 중에 1명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겹치는 거는 중복순열 가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고 싶은 사람 하면 4 이렇게.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여기 있는 경우의 수가 12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 한번 써보면 6P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오는 6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6P3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순열이라고 쓸 수 있는데,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순열의 계산법은 5P3이잖아요. 현재 5P3. 그리고 5부터 시작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즉 세 덩어리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6P3 같은 경우에는 6부터 시작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세 덩이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P5 같은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5 뭉탱이를 연속으로 이렇게 1씩 줄어들면서 곱해주는 게 이 순열의 계산법입니다. 한 번만 더 이제 써보면 8P3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를 쓰는 거겠죠. 근데 이제 가장 또 순열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이 이제 뭐냐 모르는 친구들 위해 한번 얘기할게요.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즉 걔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계속 곱하는 거죠. 그러면 10팩토리얼은 뭘까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부터 쭉 곱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오는 게 10팩토리얼이에요. 7P5를 제가 지금부터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뭘로 나눠줘야겠죠? 2팩토리얼로 나누어줘야겠죠. 왜냐면 7팩토리얼이 7부터 1까지 곱한 건데, 얘는 7P5는 3까지만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어줘야겠죠. 이렇게. 8P3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제가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8팩토리얼을 갖다가 5팩토리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8 곱하기 7 곱하기 6만 필요한 거지, 그 밑에 5, 4, 3, 2, 1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한번 써보면 NPR을 표현을 하자면 n팩을 n-r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어 주면은 바로 이 순열을 갖다가 팩토리얼로서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순열로 들어갈 건데, 이 원순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될 거. 이 순열에서는 방금 제가 이 초콜릿 먹을 사람, 사과 먹을 사람, 과자 먹을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시켰죠. 즉 이미 초콜릿 먹을 사람이 먼저 나오고 사탕을 나오고 과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자리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침 먹을 사람, 점심 먹을 사람, 저녁 먹을 사람도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냥 단순히 밥만 먹겠다가 아니라 그 순서까지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빠랑 먹고 엄마랑 먹고 누나랑 먹는 거랑 아점저 순서를 또 누나랑 먼저 먹고 아빠 먹고 엄마랑 먹는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누나랑 저녁 먹냐 아침 먹냐가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른 이렇게 이미 자리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순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두 번째 개념, 원순열. 이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A, B, C 세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원탁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 즉 A가 짱이라고 치면 A가 먼저 가서 앉겠죠. A가 먼저 앉을 때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먼저 어디 앉을지를 정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여기 앉나, A가 이렇게 앉는 그 상황이나 또 A가 여기 앉는 그 상황이랑 A가 마지막으로 이쪽에 앉는 그 상황이랑 이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같다는 겁니다. 돌리면 똑같으니까. 원이잖아요. 원탁. 이렇게 돌리면은 얘랑 이 세 가지 경우의 상황이 전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A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1 곱하기로 시작을 해주고 A가 한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고정시켜주고 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정을 시켜주고 나면 나머지 두 자리는 그 A가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A의 왼쪽, A의 오른쪽 이런 식으로 자리에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버리면 두 사람이 이제 여기 B씨가 앉은 거니까 2팩토리얼이 정답이 되는 거라서 정답이 2팩인 거예요. 원래 3명이 앉으면 2팩이고 5명이 앉으면 4팩이고 그래서 N명이 앉으면 N-1팩이다. 이렇게 외우게 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신데 엄밀하게 말하면 왜 원순열이 그러냐면 3배만큼 뻥튀기가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일렬로 나열할 때에는 이게 다 다른 경우가 되지만 이 자리마다 이름이 다르니까 다 다른 경우가 되지만 원순열에서 있어서만큼은 각 자리가 구별이 안 된다. 처음에 앉는 사람은 A, B, C, D 이 5명을 앉혀보는 걸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5자리의 원탁이 있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먼저 가서 앉을 거예요. 근데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가요? 아닙니다. A가 어디 앉는지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가 여기 앉는다라고 쳐볼게요. 한 가지 경우죠. 5개의 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A가 여기를 딱 앉아서 자리를 고정시켜주면 A를 기준으로 모든 자리는 이름이 생깁니다. A 왼쪽 첫 번째, A 왼쪽 두 번째, A 오른쪽 첫 번째, A 오른쪽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모든 자리에 이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명 B, C, D, E 같은 경우에는 4팩토리얼 해서 가서 앉아주면 24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원순열을 좀 겉핥기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삼각형 모양의 책상이 있어요. 여기 앉아서 이제 밥을 먹을 건데 자리가 이렇게 6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E, F 이 6명이 여기 가서 앉을 건데 처음에 A가 가서 이렇게 앉을 때 좌석의 구별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여기 영역과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여기 영역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즉 A가 가서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지금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돌리면 똑같으니까 여기 빨강은 똑같잖아요. 돌리면 그러니까 빨간색 의자에 앉냐 파란색 의자에 앉냐 그 2가지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A가 만약에 여기에 가서 앉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A가 여기에 고정시켜요. 딱 거기 가서 앉으면 A를 기준으로 나머지 5자리의 이름이 다 정해진다는 거죠.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각 일렬로 나열할 때 이 숫자들이 자리 수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원순열에서 요런 다각형 순열에서 이렇게 앉을 때에도 A가 선택을 2가지를 해주면 모든 자리가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5명은 5팩토리얼로 나열해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 번만 더. 요런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앉아서 지금 밥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과 여기 빨간색은 돌리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도 돌리면 겹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와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주면 저기도 이렇게 돌리면 똑같이 됩니다. 180도 돌리면. 이 6명의 사람이 지금 저기 가서 앉을 건데 A부터 가서 또 앉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A가 먼저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6개가 아닙니다.
6개라는 거는 6자리가 다 달라야지만 6개의 자리인 거지. 지금은 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어디에 앉을 거냐가 중요하니까 3가지 경우밖에 없어. 왜냐면 돌리면 지네 같은 색깔끼리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3가지로 하나를 골라줘요. 즉 A가 뭐 이런 데 앉았다고 해볼까요? A가 여기 앉으면 A를 기준으로서 나머지 5개의 자리는 전부 다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5명 B, C, D, E, F 이 5명의 사람이 앉을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되겠죠.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의 그래서 핵심은 이 순열과 원순열, 자리에 이름이 있냐 없냐를 결정짓고 구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바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원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7개의 면을 갖고 있는 도형이 이제 있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여기를 색칠을 해볼 겁니다. 일단 가운데 여기 원에 올 수 있는 색깔은 7개 중에 1개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칠하고 곱하기 7로 이제 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와야 돼요. 주황색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6가지? 아닙니다. 1가지도 아니에요. 주황색은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여기 영역과 또는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여기 영역에만 지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황색은 분홍색에 칠해질 거냐 초록색에 칠해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분홍색을 골랐다라고 해봐서 여기다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홍색끼리는 어디다 색칠하든 돌리면 다 똑같죠. 2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거예요. 이 주황색은. 분홍색에 색칠될 거냐 초록색에 색칠될 거냐. 그렇게 해서 이 주황색을 칠하고 나면 나머지 색깔 5개가 남았는데 이 5개의 색깔은 모두 다 이 자리들의 이름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A 영역, B, C, D, E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이 주황을 기준으로서 전부 다 명명이 되는 거예요. 주황 왼쪽, 주황 오른쪽, 주황 여기, 주황 맞은편 이렇게 5개가 다 다르게 이름이 정해지니까 나머지 5명은 5팩토리얼에서 일렬로 나열해주는 경우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라서 수험생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시고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원순열까지 받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중복순열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중복순열이 가장 쉬운데 이 중복순열이 일단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을 쏜다고 합시다. 기프티콘 3장을 쏠 거예요. 학생 5명한테 뭐 A, B, C, D, E가 이렇게 있어요. 예시입니다. 여기 이렇게 치킨 기프티콘이 있고 피자 기프티콘이 있고 햄버거 기프티콘이 있습니다. 치킨 먹을 사람 이렇게 손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A가 저요 이렇게 말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럼 A를 줄 수 있겠죠. 치킨을. A를 줘요. 근데 B도 말할 수 있고 C, D, E 다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5 곱하기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피자 먹을 사람 해도 방금 먹었던 애도 먹어도 돼요. 기프티콘 이벤트에 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5. 그리고 햄버거 먹을 사람 해도 5명 중에 1명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중복을 제한을 안 걸어 놓는 거를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른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5의 3승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까 전에 우리 가족들이랑 밥 먹는 거 예를 들게요. 순열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건데 가족들 6명이 있었잖아요. 나랑 밥 먹을 사람을 1명씩 고르는데 솔직히 먹었던 사람하고 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랑 밥 먹을 사람 손 이랬더니 6명 중에 1명이 손을 들어요. 그럼 그 사람 6 곱하기 점심 먹을 사람 그럼 또 점심 같이 먹자고 들었던 사람이 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6. 또 저녁 먹을 사람 6명 이렇게 6 곱하기 6 곱하기 6 6파이 3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심플한 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서 이제 나열을 할 거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n의 r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이 워낙 간단해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열 개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에요. 좀 쓸게요. 줄여서 이렇게 갓포순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일단 이거의 핵심은 B, 요 3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나열을 해보면 실제로는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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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걸 배치를 할 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면 아이디어가 서로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A1, A2, B1 이렇게 바라볼 겁니다. 3개의 세 문자를 갖다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르진 않지만. 그럼 이거를 갖다가 배열을 해보면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 6가지 경우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6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같은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잖아요. 얘는 한마디로 하면은 뭐냐? A, A, B다. 얘는 A, B, A고 얘는 B, A, A다. 원래 이 한 가지 경우인데 두 배만큼 뻥튀기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봤더니. 그래서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3팩토리얼로 일단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문제죠. 지네끼리 같은데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조금만 더 숫자를 이렇게 길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5개의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니까 일단 전부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다른 문자라고 생각을 해줘서 배열을 해요. 5팩토리얼로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열을 함에 있어서 여기 B, C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데 요 3개가 지네끼리 막 자리를 바꾸겠죠. 이렇게. 지네끼리 자리를 바꿔서 6배만큼 뻥튀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팩토리얼을 갖다가 이거 사실은 한 가지 경우잖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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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라는 이 한 가지 경우니까 이 3개끼리 지네끼리 돌아간 거 3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을 이제 문제를 풀 때의 핵심은 그 같은 문자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걸로 나누어 줘라. 왜냐면 우리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걔네를 중복되니까 나누어 줘야만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A, A, 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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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C 이런 걸 이제 나열을 할 때 서로 다르다고 봐주는 거예요. A1, A2, B1, B2, B3, C 이렇게. 그래서 이 6개를 갖다가 일렬로 먼저 나열을 해주면 6팩토리얼인데 A끼리 지네끼리 막 그 경우에서 막 자리 바꾸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2팩토리얼만큼 뻥튀기 되어 있으니까 나누어주고 B끼리도 지네끼리 막 자리 바꾸면서 뻥튀기가 되어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최종적으로 이 문자들을 나열한 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경로 문제라고 있습니다. 경로 찾기 문제라고도 이제 하는데 최단 경로 이거 문제를 풀 때에는 무조건 1 노가다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로 문제를 풀어 드릴 거고 한번 1 노가다로도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근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1 노가다로 문제를 푼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그 최단 경로 상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저한테 기역과 니은 2가지 버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역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니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가는 그런 버튼 2개가 저한테 있다라고 해볼게요. 기역, 즉 오른쪽으로 4번 눌러주고 위로 3번 가줘야 우리의 목적지에 최단 경로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역 4개와 니은 3개를 나열을 할 때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이 뭐 니은부터 가고 니은 2번 가고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가고 또 기역 이런 식으로 가줘도 괜찮습니다. 경로를 표시를 한번 해주면 니은 가고 그리고 기역 가고 여기까지 그리고 또 니은 가고 기역 이렇게 가도 되니까 얘네 7개의 버튼을 배치하는 경우와 문제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7팩토리얼을 갖다가 기역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4팩토리얼, 니은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바로 최단 경로로 가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1 노가다로 그냥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 최단 경로 문제 풀 때 이거 이렇게 오는 거 2가지 이렇게 오는 거 여기 3가지 얘네 둘이 만나서 여기 4, 5 이런 식으로 세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5 이렇게 여기 만나면 4 이거 만나면 10 만나면 20 만나면 35 그래서 여기가 3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로 찾을 때에는 1 노가다로서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순열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섭니다. 남자 셋, 여자 넷 일렬로 설 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죠. 그럼 여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여자 세울 자리 4개를 골라요. 그 다음에 여자들 4명을 갖다가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줍니다. 4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남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5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3명을 배치를 이제 할 거니까 남자 1번 애한테 너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B, C, D, E 영역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겠죠. 5개 중에 하나. 그러면 뭐 C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더 이상 C 영역에는 남자애들 못 오죠. 그럼 두 번째 남자애한테 너 어디 올래? 그럼 넷 중 하나.
그럼 걔가 여기 왔다고 칩시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남자한테 너 어디 올래? 그럼 셋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60, 이건 24, 둘이 곱해주면 1440,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5개의 숫자 0,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이런 거 이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맨 앞에 0이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5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홀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홀수가 와야겠죠. 1 또는 3이 올 텐데 1이 온다라고 해보고 곱하기 2로 들어갑니다. 3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맨 앞에는 0이 못 오죠. 그럼 1 방금 썼고 0 빼고 2, 3, 4 중에서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뭐 3 같은 게 왔다고 쳐볼까요? 셋 중에 하나가 오겠죠. 2, 3, 4 중에. 그리고 나머지 0, 2, 4는 이 상황에선 가운데 그냥 막 배치되는 것과 경우가 같으니까 3팩토리얼. 그럼 6 곱하기 6 해서 36.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5개의 홀수 1, 3, 5, 7, 9가 있는데 각 자리 숫자가 서로 다른 정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중복하지 말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라. 각 자리 다 다르게. 그럼 처음에 누가 올래? 라고 이제 물어보면 1, 3, 5, 7, 9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하겠죠. 5명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할 겁니다. 7 같은 게 왔다고 쳐볼까요? 그 다음에 7이 왔으니까 1, 3, 5, 9 중에 넷 중에 하나가 온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5가 왔다고 칩시다. 1, 3, 9 중에 셋 중에 하나.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6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 때에는 우리가 그 수녀를 의미하는 P, NPR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방금 제가 이렇게 푸는 형식이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풀면 됩니다. 뭐 각 자리를 만들어 놓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 뭐 이거 할 사람 이런 식으로. 4번을 한번 볼게요. 남자 2명, 여자 3명이 있는데 한 줄로 세운대요. 그러니까 5명을 세울 거예요. 5자리 만들어. 근데 남자, 여자가 서로 교대로 서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한 명 더 많잖아요. 여자가 3명이에요. 그럼 여자는 반드시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에 와줘야만 하네. 여남, 여남, 여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교대로 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 여자 3명이서 이 지정된 자리에 가서 먼저 앉을 경우는 3팩토리얼. 남자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팩토리얼. 그럼 6, 2, 12.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조부모를 포함해 6명의 가족이 있는데 그 조부모가 A, B라고 하고 나머지 가족은 소문자로 C, D, E, F라고 합시다. 이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조부모가 이웃하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조부모가 이웃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그냥 하나로 묶습니다. A랑 B를 손잡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 하나, 둘, 셋, 넷, 5명이 이 원에 앉는 상황과 같습니다. 왜냐면 A, B는 함께 움직일 거니까 둘이 손잡고 갈 거예요. 이 5개 중에 뭐 2를 먼저 앉혀볼까요? 이거 2가 가서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5가지 아니에요.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2가 여기 앉았다라고 치면 2를 여기다가 고정시켜서 앉히는 순간 나머지 4자리가 모두 다 이름이란 게 생깁니다. 2를 기준으로 2의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이렇게 이름이 다 생기죠. 그 나머지 4덩어리, 이 하나, 둘, 셋, 4개는 그냥 4팩토리얼을 해주는 것과 경우가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할 거는 조부모님들이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이 A와 B가 서로 자리가 바뀐 BA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B가 왼쪽에 오는 경우 그런 거 2팩토리얼, 지네끼리 잘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곱해주면 24 곱하기 2에서 4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또 보면 이 5명의 학생이 어떤 숙소 3개의 방에서 잘 거래요. 근데 빈 방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방이 있다라고 쳐보고 B 방이 있고 C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방들을 만들어줘요. 아까도 제가 뭐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럼 5자리 만들어 놓고 남자, 여자가 교대로 선다. 그럼 먼저 그렇게 세팅을 좀 해줬죠. 이것도 이렇게 세팅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세팅을 먼저 한 다음에 5명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첫 번째 학생아, 너 어느 방 갈래? 너 어디서 잘래?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죠. 셋 중 하나라고. A든 B든 C든. 3. 두 번째 학생한테 물어봐요. 넌 어디서 잘래? 그럼 걔도 대답을 하겠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5번째 학생도 다 그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3의 5승 이렇게 해가지고 243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엄밀히 표현을 하면 뭐 3파이 5 이렇게 되죠. 3의 5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할 건데 이런 기호 저 잘 안 쓴다고 했어요. 나중에 조합 가서 좀 쓰는데 순열에선 잘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서 푸는 거예요. 요거 이제 보면 n파이 r에서 여기 앞에 n이 오는 걸 나중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3파이 5인지 5파이 3인지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여기 앞에 오는 거 있죠. 여기 앞에 오는 게
중복이 되는 게 앞에 옵니다. 중복이 가능한 게 앞에 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방들이 중복이 돼요? 학생이 중복이 돼요? 예를 들어 뭐 민수라는 학생이 A방에서도 자면서 B방에서도 잔다. 말이 됩니까? 한 방에서만 자는 거예요. 옮긴다 그런 거 없고 어쨌든 자매 되는 거. 그러면은 방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의 학생이 다 A를 고를 수도 있고 중복이 가능한 그 개수. 그게 바로 여기 앞에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면 3파이 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3명의 애들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를 고를 거래요. 한 명씩. 그럼 회장할 사람 이렇게 손 들어. 그러니까 이미 자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 자리를 이렇게. 그럼 회장할 사람 손 이러면은 33명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하겠죠. 그럼 부회장은 회장 빼고 총무는 그 둘 빼고 이렇게. 이거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는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1의 자리니까 6으로 끝나야겠죠. 그래서 3번, 5번은 X. 그리고 30 곱하기 30 곱하기 30이 대략 27,000인데 걔보다 좀 커야 돼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 문제. 5명의 가족이 이렇게 원탁에 앉습니다. 그때 아빠가 먼저 가서 앉는다라고 했을 때 아빠가 처음에 앉을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5자리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4자리는 아빠를 기준으로서 자리가 다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가지. 심플하죠? 9번. 이 5개의 영역에 5가지 색깔로 색을 칠할 거다. 그러면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색깔인 주황색이 가서 칠해지는 경우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왜 한 가지냐? 구별이 안 돼요. 돌리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근데 주황색을 칠하고 나서부터는 주황색을 기준으로 주황색의 왼쪽, 주황색 오른쪽, 주황색의 맞은편 이렇게 이름이 생기죠. 그럼 나머지 3명은 3팩토리얼. 다 자리에 이름이 있는 곳에 배치를 하는 거니까 3팩이 될 겁니다. 그럼 6, 5, 30. 4번이 이렇게 정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4번으로. 자, 10번.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3가지 빛깔을 내는 신호가 있다. 그때 이렇게 2개가 달린 그 신호의 수를 이제 구해라. 불빛이 날 건데. 그때 상하 구별이 있다.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하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상에서 나올 수 있는 불빛의 개수 몇 개죠? 3개가 되겠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하 밑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불빛의 수도 3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해주면 9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9가지.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야기 나왔는데 2 하나, 3 3개가 들어있고 5 하나, 9 2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7개를 나열해서 전화번호를 만드는 그 가지수를 세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열할 때 7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그리고 이 3이 지네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 3을 다 다르게 봐서 3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9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2번 최단 경로 문제는 빠르게 그냥 111로 풀게요. 2, 3, 3, 6, 4, 10, 10가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P를 반드시 지나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P를 지나서 B까지 가래요. A에서 출발해서. 이런 거 이제 나오면 만약에 P를 지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사건을 생각을 해서 전체의 경우에서 P를 반드시 지나는 경우를 빼주면 P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세지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P를 지나라고 했으니까 P를 지나보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나오네요. P까지. 그럼 P에서부터 B까지는 이렇게 써주면 12, 18, 24, 30, 18, 36, 60, 90. 90이 정답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픽처.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이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라. 그럼 적어도 이런 말 나오면 우리 보통 어떻게 풉니까? 여사건을 생각을 하겠죠. 여사건. 전체 사건에서 뭘 빼주냐? 양쪽 모두 다 자음이 오는 그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 픽처 문자 중에 겹치는 게 없으니까 7팩토리얼이 되겠고 모두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 즉 모두 끝 자음은 P, C, T, R 이 4개가 지금 현재 자음이죠. 여기 맨 앞에 올 자음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넷 중 하나가 대답을 하겠죠. P 같은 게 옵시다. 그 다음에 셋 중 하나가 대답을 하겠죠. T 이렇게 온다고 해봐요. 그럼 C, R, I, U, E 이 5개는 양쪽 끝에 오지 않은 이 5개는 가운데 5자리에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5팩으로 묶으면 이거 7 곱하기 6, 42, 4, 3, 12, 30. 30 곱하기 120 하면 3600.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15번 문제부터는 뭐 아까 반에서 학급 반장, 부반장 뽑는 그 상황이랑 똑같고 뭐 16번은 조부모 그 이렇게 원탁에 앉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만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배운 거 정리, 총정리. 이 순열, 그리고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잘 복습을 하셔서 꼭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한 가지는, 어쨌든 수학이라는 거는 자기가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도 좀 풀면서 익혀야 되잖아요.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끝납니다. 이 영상만 보고 공부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문제집도 좀 풀어보시고 개념도 좀 읽어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순열에 관련된 기본 개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조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